보통 EBS 하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대표 주자인데 정부가 감독하는 공식 교육기관에서 만듭니다. 때문에 전국에서 날고긴다는 교사가 참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숫자로 치면 육군 한 부대 정도의 인원이 검토에 참여하죠. 이런 배경에서 심심치 않게 오류가 나오긴 해도 퀄리티 자체만 놓고 보면 웬만한 인강교재는 씹어먹습니다. 하지만 고인물 입장에서는 수능과 결이 다른 게 체감됩니다. 이건 아무리 연계 비율이 높아도 연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꼭 공부를 해야 할까요? 우선 국어 영어를 제외하곤 전부 쓰레기통에 보내셔도 됩니다. 수학과 각종 탐구 과목의 경우 기출이 EBS를 커버하고 한국사의 경우 EBS가 기출을 커버합니다. 기출이 EBS의 상위 호환이면서 양 자체가 이수근과 강호동 차이인데 EBS를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혹은 EBS나 기출까지 안 가도 개념서만 돌리면 1등급이 뜨는데 굳이 수특수원을 사야 할까요? 당신의 저점이 2등급이 아닌 이상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국어나 영어는 기출과 EBS의 관계가 편집합으로 이런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언어 과목의 경우 정답률의 등락이 어떤 문제를 냈냐보다 지문이 어떤 주제인지에 따라 떡상과 떡락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즉 기출과 EBS의 소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이 우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국어 기출이 제육덮밥이라면 수특국어는 오징어 덮밥쯤이 되는데 둘 다 밥 위에 뭔가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한쪽은 돼지고기고 반대쪽은 가끔 비린 바다고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점심에 오징어를 먹는 사람에게 점심값 일부를 환급해준다는데 안 먹으실 건가요? 어쩔 수 없이 고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막상 계좌를 까보니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100원, 1000원, 700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껌값도 안 되는 100원을 받을 바에 차라리 든든한 제육을 먹는 게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보상금이 100원 고정이 아니라 어떨 때는 1000원, 3000원까지 올라가니 일단 오징어 맛이라도 보는 게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국어나 영어 과목에서 EBS 공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는 편이죠. 과연 국어나 영어 EBS를 꼭 해야 할까요? 잠시 깊게 생각해보면 EBS를 공부하는 이유는 연계입니다. 보통 뭔가가 서로 관련이 있을 때 연계가 되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때문에 수특이나 수완을 깊게 파서 내 배경 지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해 남들보다 수월하게 기출의 지문을 읽거나 문제를 풀어제낄 수 있죠. 만일 EBS가 중요하다면서 배경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거나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면서 EBS를 버리라고 말하는 강사는 모순이 되기 때문에 거르셔도 좋습니다. 다른 과목은 몰라도 국어나 영어의 경우 EBS를 할까 말까 같이 공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할지 몇 달 뒤에 할지 수능 직전에 할지 등 공부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간혹 내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 제대로만 공부하면 연계체감을 느낄 수 있다. 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도 까고 보니 연계였다고 하며 수학 EBS를 진짜 버려도 되는 게 맞냐 하고 불안해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보통 등급을 물어보는데 대부분이 수특은 고사하고 시발점도 버거워하는 수준입니다. 이럴 때는 EBS 할 시간에 개념 인강을 마저 듣는 게 맞습니다. 만일 등급이 2등급 정도만 나와도 애초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연계체감은 같은 수학 기호를 쓴다는 사실로도 충분합니다. 또 국어와 달리 수학에서 EBS 커리를 따로 다루는 강사는 아마 전국에서도 손에 꼽을 겁니다.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찌저찌해서 지금까지 EBS는 국어와 영어만 하자는 결론을 도출했는데 언제 공부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특 수완을 끝내는데 빠르면 한 달 길면 3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수학은 버리고 간다거나 탐구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닌 이상 국어만 공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EBS 끝내는 평균 기간을 넉넉 잡아 2달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같은 기간 동안 수학 1.5개 분량의 개념 강의 혹은 4개년치 평가원 기출 2회독 혹은 실무 30회분을 끝낼 수 있죠. 만일 수특 수완을 통해 내가 올릴 수 있는 정답률이 X%라고 가정한다면 다른 선택지로 올릴 정답률은 X에다 최소 10을 더해주면 됩니다. 때문에 EBS는 기출뿐 아니라 실무보다도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정답률이 서서히 정체되는 시기가 오는데 보통 기출 회독이 끝나고 실무 양치기로 막 들어갈 때가 대표적인 예시이죠. 이 시기에 정체를 뚫려면 한 회분을 하루 동안 풀고 이걸 복습하는 데는 그 배의 시간을 들인다거나 맞춤 문제도 다시 한번 보고 극단적으로 내가 푸는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해 분석을 하는 등 매우 꼼꼼한 질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수능판의 원초적인 재능인 문제 해결력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인데 이게 한 달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1년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3년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보험으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수능 특강이죠. 구체적인 시기로는 9월 이후 실무와 병행하며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기출 2회독 정도를 진행 중인데 정답률이 정체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여러분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긴급 처방전으로 EBS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실무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는 기출 2회독을 마저 끝내고 실무로 들어가면서 다른 과목의 양을 조금씩 줄이고 줄인 양을 국어에 몰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독서나 영어의 경우 지문의 양도 많고 연계 방식으로 소재만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체감이 덜 됩니다. 때문에 강사가 따로 뽑은 내용만 정리를 하는 게 시간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학은 지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만일 긴 소설이나 시가의 다른 부분이 나온다고 해도 전체적인 줄거리나 배경을 알고 있기만 해도 읽는 것 자체가 한결수월해지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혼자서 문학은 전부 읽고 간단간단히 작품 해설까지 보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아직 1월이라 커리큘럼에 대한 방향성조차 잡히지 않은 학생이 많습니다. 첫째로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당장 하루 단위의 계획을 통해 그날 일정을 끝내는데 집중을 하라는 조언을 드리며 둘째로 커리를 짤 EBS는 보너스 스테이지 느낌으로 넣으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